2년이요? 에르메스보다 더 오래 걸리네요. 그럼 저도 답변을 해야죠, 집요하게. 네,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다음 작품은 버킷백이에요. 그래서 그거 패턴을 만들고 있다가 이야기가 생각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 영상엔 제가 거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해요. 이 가죽공예 하다 보면 주위에서 부탁을 엄청 많이 받게 돼요. 이거는 뭐 가죽공예 치밀해서가 아니라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다양한 부탁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거절을 잘해야지 서로 기분도 안 상하고, 그쵸? 인간관계도 어색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거절이란 자체를 아예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생 피곤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당하기도 쉽고 손해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제가 경험을 한 거고요. 근데 저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 늦게 깨닫긴 했는데,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는지 난처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인사이트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전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왜 거절을 두려워하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니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좋다 하냐,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날 잡고 하루 만에 물어본 게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계속 나에게 질문을 했죠. 그러다 보니 답변 하나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상대방이 저한테 부탁을 할 때 그걸 거절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거더라고요. 정말 쓸데없이 그 부탁하는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을 했던 거예요. 물론 정말 힘들게 성심성의껏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당연히 성심성의껏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비율을 따져봤어요. 그때부터. 무슨 비율을 따졌냐면, 부탁하는 사람의 90%는 저를 가볍게 보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정말 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90%는 그냥 거절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깨달은 게 제가 35살쯤 됐을 때였어요. 이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거절이란 게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도 내 의사를 단호하게 전달하는 그런 의사소통 수단이란 걸 알게 됐어요. yes, no 이것도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yes라고 좋은 게 아니고 no라고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달으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절하는 게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절을 해도 제가 걱정했던 상대방이 실망을 한다든지 또는 관계가 되게 어색해진다든지 이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구독자님도 거절을 하기 힘들거나 상대방이 실망하지 않을까 느꼈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을 상대방과 나를 3자 입장에서 보는 걸 많이 연습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거절을 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도 더 잘 파악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가죽공예 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진짜 친한 사람 부탁 잘 안 하는데 어중간하게 친한 사람이 부탁을 해요. 그것도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엄청 친한 사이 마냥. 처음에는 이걸 제가 거절하고 들어주지 못할 때 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일을 내가 한 거더라고. 제 인생을 좀 먹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그 얼굴 대면 면전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절하는데도 저만의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기분 안 나쁘고 나도 체면 차릴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거절법인 거죠. 제일 부탁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제 윗사람이잖아요. 위에서 부탁하면 좀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죠. 우리나라는 좀 윗사람 이게 중요하잖아요. 상하관계 이런 거. 제가 제일 난처했던 게 회사에서 선배가 부탁할 때인데 이게 진짜 껄끄러워요. 거절하기. 왜냐면 뒤에 또 파야 되잖아요.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내가 먼저 만들어준다고 말하지 전까지는 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어렵잖아요. 그렇게 센스 있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선배가 저한테 그런 걸 부탁을 하면 처음엔 저는 호응을 해줘요. 어떤 색깔 좋아하시냐, 좋아하는 가죽이 있냐, 무늬는 어떤 걸 좋아하냐, 디자인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호응을 해줍니다. 이게 제가 진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분을 배려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주위에 몇 명이 있는데 선배가 저한테 부탁했는데 제가 거기서 거절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 선배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마무리가 중요한데 제가 그렇게 하고 뭐라니
선생님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때 다시 얘기하시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내가 전화한다는 거는 먼저 전화 절대 하지 마. 내가 전화하면 그때는 내가 진짜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안 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눈치를 채고 마무리가 돼요.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름답죠. 어떻게 하냐면 악착같이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한 거 어떻게 언제 만들어줄 거야? 꼭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도 주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완곡하게 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럼 죄송해요. 제가 지금 주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사실 주문 들어온 거 1도 없어요. 그리고 받지도 않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고 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죄송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 사람이 가족공인 하니까 주문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하잖아요. 그럼 99%는 단념해서 끝납니다. 거의 끝나요. 근데 나머지 1% 있잖아요. 이 1% 아주 독종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악 물고 덤비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제 작품을 갖고 싶다거나 또는 진짜 눈치가 들켰거나.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제 작품을 갖고 싶은 거면 이 과정 중에 분명히 한 번 얘기해요.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만들어 달라. 근데 그런 말 없이 계속 만들어 달라 하잖아요. 그분은 눈치 없는 사람이 맞아요. 진짜 눈치 없이 매너 없이 계속 우리한테 뭔가를 집요하게 요구할 때는 우리도 집요하게 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 상대방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응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호구가 돼요. 그 상대방이 우리를 엄청 얕봅니다. 이 새끼 호구 새끼 계속 얘기하니까 들어주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엔 뭐가 돼요? 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점이 앞에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안 만들어줄게요 이렇게는 말하진 않습니다. 또 제가 만든다고 얘기해준 게 있잖아요. 또 그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저번에 주문받은 것도 있고 지금도 몇 개 더 만들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어떤 뉘앙스냐면 내가 돈을 받고 만들어준다는 뉘앙스의 주문인 겁니다. 그냥 공짜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상대방도 이제 눈치를 치겠죠. 뭐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제가 주문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만들어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아까랑 똑같죠? 그러면 물어봐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이러면 여기가 이제 킬링 포인트인데 되게 진지해야 됩니다.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표정이 싹 변하면서 반문해요. 2년이요? 에르메스보다 더 오래 걸리네요. 그럼 저도 답변을 해야죠. 집요하게. 에르메스 그분은 맨날 가방만 만들잖아요. 저는 회사도 다녀야 되죠. 애기 육아도 해야 되고 가죽공예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그분들보다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가방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최소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4개만 만들어도 1년이잖아요. 그럼 8개 만든 거니까 2년이 아득한 거예요. 2년 뒤가. 2년 뒤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렇게 정막이 흘러요. 이때 먼저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알겠어요. 2년 뒤에 올게요. 이러면서 가겠죠? 그렇게 대화가 끝납니다. 장담하는데 그 인간관계 2년 안에 2년이 뭐예요? 1년 안에 정리가 돼요. 솔직히 그 정도 말했다는 건 거절을 우리가 한 거예요. 2년 뒤에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근데 2년 뒤에 진짜 왔어요. 전화를 와서 그때 가방 만들어주는 거 다 됐나? 그때 뭐라 얘기하면 될까요? 저 이제 가죽공예 안 해요. 장비하고 다 팔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뭐라 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분한테 만들어주기 싫다는 얘기를 엄청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안 만들어준다고 얘기하면 되지, 이걸 뭐 2년까지 에르메스 장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정말 특이한 경우예요. 근데 이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의 99%는 제가 전화드릴게 하면 거기서 끝나요. 진짜 눈치 없는 1%, 그리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1%를 대비해서 이런 거절 방법을 쓰는 거죠. 저도 사실 지금까지 이 방법을 딱 한번 사용해봤어요. 그 지인은 이제 더 이상 연락을 안 합니다. 만약 이렇게 내가 거절을 해서 그 사이가 어색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빨리 손절할수록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거절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는 이제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부탁들을 받겠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거절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컨텐츠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